여기 현지 일정이랑 출국 준비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질문 사항들은 메모해 두셨다가 OT 끝나고 나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네. 필리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필리핀은 날씨가 1년 내내 더운 날씨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게 될 7월, 8월은 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기라고 하면 우리나라 장마처럼 24시간 내내 비가 온다거나 그런 날씨는 아니고요. 음, 습 습관적으로 이렇게 스콜이라고 하죠. 소나기가 이렇게 어 내리는 날씨가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도 가끔씩 비가 좀 내릴 텐데 그럴 때는 뭐 우산을 갖고 외출을 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잠시 기다리면 비가 또 그치고 해가 쨍쨍 찌는 게 반복되는 날씨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굳이 우산을 챙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산의 용도는 햇빛 가리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양산이라든가 그런 우산 하나 정도는 챙겨가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없어도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날씨는 좀 더운 날씨다. 그리고 가끔씩 비가 내리는 날씨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차는 한국보다 1시간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시인데 필리핀은 아침 10시입니다. 그래서 시차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은 주로 쌀을 먹는데 우리하고 좀 쌀이 다르죠. 동남아 여행 해보시면 아실 텐데 쌀이 좀 우리 볶음밥 하는 쌀 같은 좀 말리는 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처음에 갔을 때는 밥에 좀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기숙사에서 나오는 밥은 일반 필리핀 식당에서 나오는 쌀보다는 훨씬 더 좀 찰지게 어, 찹쌀을 섞어서 요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드실만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기나 이런 것도 해산물 같은 거, 열대과일 같은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현재 가시면 한국에서 많이 못 드시는 망고라든가 뭐 파인애플이라든가 망고스틴이라든가 이런 열대과일들 많이 사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현재 가시면 과일 같은 거 많이 사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비자는 30일 무비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30일 이내에 공부 마치고 나오는 일정이라 따로 비자는 필요 없고요. 대신 SSP라고 해서 특별 연수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필리핀에서 단 하루라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어, 교육청에 신청해서 받아야 될 서류고요. 이 서류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나갔던 비용에 다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비용이 들거나 하진 않지만 현재 가시면 SSP는 신청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폐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화폐는 페소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페소는 예전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국가였던 나라들에서 대부분 이 페소라는 화폐를 쓰는데 대표적으로 필리핀,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의 멕시코라든가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에서 보통 페소를 써요. 그런데 지금 이제 스페인도 유로와 통합이 되면서 페소나 페세타 단위의 화폐는 다 없어졌고요. 이제 유로를 쓰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남미 국가들도 대부분 이제 화폐 단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필리핀은 예전 그대로 페소라는 화폐 단위를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1페소는 한국 돈으로 약 25원 정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현대 가시면 보통 이제 10페소, 50페소, 100페소 이런 식으로 화폐 단위를 쓸 텐데 곱하기 25 하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100페소는 약 2,500원 잡으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택시비가 기본 요금이 약 40페소 하는데요. 한국 돈으로 약 1,000원 정도고 메타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좀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전압은 220V 우리하고 똑같은 전압을 쓰고 있어서 한국에서 가져가는 전자제품들 다 사용 가능합니다. 단 코드 형태가 콘센트 단자가 우리처럼 동그란 게 아니고 필리핀은 칩일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젠더만 코드 형태만 바꾸는 젠더만 하나, 두 개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뒤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휴대전화는 이제 현재 가시면 필리핀 유심을 넣어서 필리핀 데이터를 쓰게 될 텐데요. 어,
비용은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 가셔서 구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현지에서 오리엔테이션 때 현지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원 내 무선 인터넷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제 속도가 한국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필리핀 전역에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도 보면서 필리핀 바콜로드, 여러분들이 지내게 될 한 달 동안 지내게 될 바콜로드가 어디 있는지 좀 안내를 드리면, 필리핀은 약 7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큰 섬이 다 북쪽에 있는 마닐라가 있는 루손 섬이고, 남쪽에 다바오라는 도시가 있는 민다나오 섬이 가장 큰 섬이고요. 중간에 많은 섬들이,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를 비자야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심부에 있는 도시가 바콜로드예요. 그래서 이 바콜로드는 아쉽게도 한국에서 바로 가는 직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닐라를 경유해서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직항이 없다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보시면 또 잘 알겠지만, 약간의 유학생들 말고 교민들도 거의 없고요, 관광객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내에서도 뭐 완전 시골은 아니지만 중소도시에 속하기 때문에 현지인들도 대부분 좀 순하고 착하고 또 안전하고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친절한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가시게 되면 학원에서 수업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좀 많이 얻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닐라에서 바콜로드까지는 비행 시간으로 약 1시간 10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항공 스케줄 보면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저희가 필리핀에 가기 전에 학생들한테 필리핀의 어학연수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학생들이 현재 가서 좀 당황을 한다거나, 또는 이랬었나?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필리핀 어학연수의 장점은 사실 이것 때문에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는 거겠죠. 1대1 수업입니다. 그래서 어 필리핀 선생님과 우리 학생과 한 둘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꽃동네 대학교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1대1 시간이 하루에 4시간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4시간은 선생님이 다 달라요. 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선생님 다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한 4명 이상의 선생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수업을 받으니까 영어 실력이 안 늘려야 안 늘 수 없는 구조. 그게 이제 필리핀 어학연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또 생활 편의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 이런 어학연수를 가면 뭐 1대1 수업도 없을 뿐더러 수업 외적으로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밥도 챙겨야 되고, 빨래도 본인이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숙소까지 뭐 통학 이동 거리도 뭐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 걸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필리핀은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식사도 일일 3식 다 주말까지 챙겨 드리고요. 청소도 방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 드리고, 빨래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도 필리핀 어학연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이거는 뭐 사실 말로 해서보다는 가 보시면 바로 느끼실 텐데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이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지 말고 선생님이 리드하는 대로 잘 따라주시면 금방 실력이 올라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음. 또 선생님 외적으로 한국인 매니저가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가 보시면 저희 원장님 부분 내외에 포함해서 매니저까지 해서 한국 분들이 여러분들을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 드릴 텐데요. 혹시 불편하거나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저희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필리핀 어학연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저렴한 편이죠.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해서는 물가가 많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어 뭐 먹거나 또는 놀거나 또는 어딜 여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체감하는 것보다 좀 저렴하게 어 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장점이 될 거고요.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바콜로디에서도 뭐 생각하는 뭐 아름다운 바다를 매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근거리에 화이트 비치도 있고 그다음에 워터파크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내 쇼핑몰도 있고 극장도 있고 놀이동산도 있고 테마파크도 있고 온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말마다 또는 개인적인 평일날 수업 외의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뭐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필리핀도 단점이 있겠죠. 그 단점이 대표적으로 날씨 부분입니다. 1년 내내 덥고요. 지금 4, 5, 6월 달은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입니다. 다행히 7 월부터는 쪼끔 수그러들긴 할 텐데 그때부터는 인제 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켜게 돼요. 그래서 에어컨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뭐 감기가 걸리거나 컨디션이 좀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사 주면 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지만 하 아파 가지고 한 1주일 정도 누워 있어 버리면 사실 너무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잘 씻고 잘 먹고 또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4주 기간 동안 아프지 않게 좀 몸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등 뭐 낙후 시설 뭐 생활을 못할 정도로 낙후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한국이 시설이 너무 좋고 지금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필리핀에 가시면 '시설이 너무 후졌다. 낙후됐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인제 그거는 저희 기숙사뿐만 아니라 필리핀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쪼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신 청소 잘하고 항상 위생 관리 신경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생활을 못하거나 할 정도로 낙후돼 있지는 않다. 네, 쪼끔 한국보다는 좋지 않으니까 양해 부탁드린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습량이 많다는 거 이 부분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적으로 놀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어학연수 국가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에 따라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단점 부분에 넣어 봤고요. 송금이나 외출 외박 제한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뭐 치안이 우리나라만큼 좋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통금 시간 외출 외박 제한을 저희가 두고 있어요. 위에서 규정 한번 다시 안내해 드리겠지만 평일날 10 시까지는 기숙사에 반드시 외출했다가 복귀를 하셔야 되고요. 주말에는 외박이 허락이 되지만 사전에 신청은 학생들에 한해서만 외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여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외박할 일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같이 학생들하고 학교 스텝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수학여행 같은 거 빼고는 따로 외박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음. 하지만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치안이나 자연재해 질병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마닐라나 세부가 아니고 저희가 인제 가는 지역은 바콜로드고 거의 뭐 관광객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저희 프로그램 전체 일정하고 항공 일정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개강일은 6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종강일은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발을 6월 25일 날 일요일 날 하는 걸로 지금 스케줄을 잡아 놨고요. 귀국 일정은 7월 21일 금요일 날 밤에 수업 종료 후에 밤 10시 10분 비행기를 타고 바콜로드 출발해서 마닐라 경유해서 도착은 7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일정대로 항공이 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인솔자 미팅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 출국 준비물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권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여권 제일 중요합니다. 출국하는 날 아침에 여권을 놓고 오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출국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일정이 다 엎어지기 때문에 여권은 꼭 미리 챙겨 두시고 어, 가방에 잘 넣어 두셨으면 좋겠고요. 출발하는 아침에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왕복 항공권은 아마 선생님한테 받으셨거나 또는 저희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행보험 증서는 저희가 가입해서 안내드렸죠. 그래서 여행자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혹시 아프거나 다치면 주저 말고 병원 치료 받으시고요. 치료실비의 100%가 보상이 됩니다. 물론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그 상한선이 건당 3천만 원까지 좀 높게 책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병원 치료 받으면 그 비용은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보상 청구하면 처리가 되는 시스템이니까 꼭 병원 치료 받으시고 반드시 영수증, 세부 진료 내역서 꼭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병원을 가지 않고 약국에 가셨더라도 본인 돈이 지출이 되면 꼭 영수증 받아 놓으시고 그거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국 전에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받으셔야 돼요. 혹시 2차까지 안마 접종 안 하신 분이 있을까요? 다 하셨나요? 네. 네. 다 한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24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영문 접종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출국 전에 받아서 출력해 두시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캡처해서 핸드폰에 저장한다. 또는 쿠브 어플, 요즘은 많이 삭제했더라고요. 예전에 많이 썼던 어플인데 쿠브 어플에도 들어가면 국제 증명서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종이로 인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교부에서 영문 이름을 끌어오기 때문에 여권하고 영문 이름이 다를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잘못돼 있으면 재발급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영문 이름이 다르면 다른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이트래블 등록인데요. 필리핀 출국 전에 반드시 신청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QR 코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천공항에서부터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출국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출국 72시간 전부터 그러니까 일요일 날 출국이니까 한 목요일 정도부터는 열릴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정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QR코드 발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저희 이트래블 등록 방법이라고 필리핀 관광부에서 올려놓은 안내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고 제가 유튜브로도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단톡방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하면 어렵지 않게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QR코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 QR코드가 이렇게 오른쪽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복색으로 발급이 돼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뭐 잘못 입력해서 레드 QR 코드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현지에 가서 또 확인을 다시 한번 또 하기 때문에 만약에 레드로 나왔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서 녹색으로 발급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외여행 보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해 질병에 따른 의료비가 3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 보험이고요. 해외여행 중 배상 책임, 본인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 피해를 입히거나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 증빙이 되면 보상해 주는 건이 배상 책임이거든요. 이 부분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휴대폰 손해라고 그래서 본인의 휴대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카메라나 아마 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게 휴대폰 손해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상받기가 서류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혹시 그런 사건이 나면 이것도 보상이 되니까 서류 잘 챙겨 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인제 뭐 분실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가다가 가방을 뭐 택시에 놓고 내렸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실하지 않도록 좀 잘 준비해 두시고 또 코로나 겪으면서 필리핀도 경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뭐 이렇게 자주 뭐 소매치기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같은 거 놓고 커피숍에서 놓고 자리를 비운다거나
노트북 놓고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꼭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 물건들은 본인이 잘 챙기셔야 돼요. 보험 증서는 저희가 카톡으로 올려 드렸고요. 이메일로도 한번 더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인제 현지에서 쓸 용돈 준비 부분인데요. 필리핀은 페소라는 화폐 단위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페소를 준비해서 가면 가장 좋지만 한국에는 페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더라도 페소를 바꾸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환차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페소를 직접 은행에서 구입할 필요는 없으세요. 저희는 미국 달러로 준비해서 현지에 가서 페소로 환전해서 쓰는 방법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용은 다 한국에서 납부가 됐기 때문에 현지에서 납부할 비용은 학생들이 그 용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유심 구입, 데이터 구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한 부분이고 외식이나 쇼핑, 액티비티 이런 데로 용돈이 사용될 텐데 여기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사실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 비용 계산해서 학생들이 '내가 어느 정도 쓰겠다.'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돈은 반드시 미국 달러로 준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인제 "얼마 정도 환전해야 돼요?"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약 400에서 $800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연수 기간 중에 보라카이 3박 4일 여행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를 신청해서 갔다 오면 비용을 꽤나 많이 쓸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거를 안 가게 되면 쓸 돈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라카이 여행비가 현지 참가비하고 개인 용돈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한 250 불에서 300불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라카이 여행을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정도 계산해서 한 $800 뭐 $700-800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보라카이 가지 않고 바콜로드에만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 뭐 한 300 불, 400불 준비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음. 이거를 미국 달러로 준비해서 가시고 현지에서 페소로 바꾸면 된다. 근데 요즘에는 뭐 이 달러 말고도 트래블 월렛이라는 제가 단톡방에 미리 안내를 드렸었는데 제가 써 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래블 월렛 카드를 준비해 가시면 달러를 많이 가져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음. 필리핀 페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보통 20 페소부터 지폐가 있어요. 20 페소면 500 원, 100 페소면 2,500 원. 네 가장 큰 화폐 단위는 1,000 페소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0원 정도 되고요. 이 작은 것들은 동전도 있는데 동전은 사실 뭐 거의 큰돈이 아니라서 어 팁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오른쪽에 어떤 블로거가 정리해 놓은 게 현지 물가가 최근에 올려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OTZ에 넣어 봤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여기 보시면 망고 1 킬로가 가운데 보면 224 페소 돼 있어요. 약 5,6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쪼끔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 사실 이 220 페소 1 킬로에 5,600 원이면 굉장히 비싼 때예요.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한 150 페소에서 200 페소 미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 페 5,600 원이면 1 킬로면 큰 망고 2개 나오고요. 작은 망고 한 3-4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망고 한 개당 1,000원 정도가 돼야 보통 가격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화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사진으로 한번 더 넣어 봤고요.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꿔 가고 현지에서 페소로 바꾼다. 그리고 트래블 월렛 카드를 발급받았으면 거기에 연결된 계좌에 현화로 그냥 넣어 놓고요. 카드를 갖고 가서 현지에서 뽑아 쓰면 된다. 그다음에 카드 결제가 되는 가맹점은 이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페소로 인출해서 현지에서 쓰시면 되는데 인출할 때 수수료가 약 250 페소 한 6천 원 정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일 현금을 뽑아 쓴다거나 이것은 좀 불리한 거고 한번 크게 뽑았다가 썼다가 또 떨어지면 다시 또 뽑아 쓰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국 준비물 리스트 한번 안내 드릴게요. 달러나 트래블 월렛 카드 준비하시고요. 개인 자물쇠가 하나 있으면 좋아요. 현재 가시면 기숙사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물함들이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자물쇠 가 할 수 있 시간 장치를 해 놓으면
본인 기성품들은 넣어 놓을 수가 있고요. 번호보다는 열쇠 번호보다는 열쇠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좀 튼튼하고. 그래서 열쇠, 자물쇠를 하나 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 있는 걸로. 그리고 공구용품도 가볍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의류는 반팔옷, 반바지, 여름옷 위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해 주시고 또 에어컨을 많이 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굉장히 또 추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디건이라든가 얇은 바람막이 점퍼, 그다음에 얇은 긴 바지, 요즘 뭐 학생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게 그 냉장고 바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 많이 입고 다니니까 그런 것들 좀 저렴한 것들 한두 개 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속옷이나 양말, 손수건, 그다음에 수건, 운동화, 슬리퍼 이런 것들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수영복도 있으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영장에 갈 일이 있을 거니까요. 그다음에 비상약품으로 종합감기약이나 비타민제, 소화제 등등 약간 준비하시면 현지에서 바로바로 좀 아팠을 때 약을 먹으면 좀 빨리 가라앉을 거고요. 현지에서 구입하는 약보다 한국에서 가져가는 약들이 학생들이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약간 많이는 아니더라도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화장품이나 자외선 차단제 필요하신 만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다 현지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전자제품은 노트북은 있으면 좋아요. 뭐 없으면 굳이 사서 갈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필요 없겠죠. 요즘 핸드폰 카메라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선글라스나 뭐 물안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이식 우산, 여성 생리용품 등등 준비하셔도 되고요. 현지에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기숙사는 한식 위주로 거의 식사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 음식은 절대 챙기지 마세요. 음. 그다음에 오프라인 사용 가능한 어플, 뭐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좀 오프라인으로 저장 받아 두면 현지에서 수업 시간에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사전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파파고에서 영어, 한국어로, 한국어, 영어로 되는 사전을 다운로드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글 맵도 현지에서 많이 쓰게 될 텐데 구글 맵도 현지에서 쓸 때 외부에 나갔을 때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오프라인에 쓸 수 있게끔 오프라인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 맵하고 파파고는 꼭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어플 중에 하나가 이 그랩인데요. 이 그랩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등 동남아에서 다 이 그랩을 쓰는데 우리로 말하면 카카오 택시하고 배달의 민족을 섞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 나갈 때 택시 탈 때 그래서 이 어플로 잡으면 택시 내가 목적지까지 거리가 얼만지 또 얼마 만에 오는지, 그다음에 그 기사의 신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플이 그랩이니까 이것도 사전에 출국 전에 깔아 두시고요. 그리고 그 결제 카드를 미리 등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트래블 원래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면 그 트래블 원래 카드를 결제 카드로 등록해 두시면 가장 좋고요. 안 그러면 신용카드나 이런 부분들도 등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현지에서 하려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한 번만 써 보시면 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제가 기숙사에서 SM몰까지 거리를 제가 한번 잡아 봤거든요, 최근에. 그랬더니 약 122 페소 나오더라고요. 아까 100 페소가 2,500원 정도 한다 그랬어요. 122 페소면 약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교통 트래픽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비용 차이가 약간 있겠지만 가까운 거리 SM몰까지 약 3,000원 정도. 둘이 타면 1,500 원씩 나눠서 내면 되고요. 넷이 타면 800 원씩만 나눠서 내면 될 정도로 택시비는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항상 외국에 나갈 때는 웬만하면 택시를 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준비하면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텀블러. 유용하다기보다는 이거는 꼭 필수 사항 중에 하나죠. 기숙사에 있다 보면 저희가 정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수기물을 마시게 될 텐데 개인 텀블러가 있어야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보온 같은 거 잘 되는 걸로 좀 하나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는 아무 물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첫 주에 물갈이에서 한 1주일 정도 버리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예민한 학생들. 그래서 꼭 물은 변에 있는 정수기, 그리고 외부에서 먹을 때는 꼭 생수를 사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을 때 서비스 워터로 나오는 것들 드시면 안 됩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텀블러하고 밖에서는 생수 사 드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상비약은 아래 보면 뭐 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뭐 키트를 팔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 필요한 것에 따라서 뭐 감기약하고 소화제, 뭐 진통제, 해열제 정도, 또는 뭐 간단하게 설사약, 치사제 같은 것만 좀 챙기면 되는데요. 제가 위에 넣어 놓은 거는 조제약이에요. 약국에 가서 처방받은 약인데, 병원에 가서 굳이 아프지 않더라도 미리 가서 한번 약을 좀 평소에 다니는 약국에서 받아두면, 실제 현지에서 아프거나 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그 약을 먹으면 빨리 가라앉으니까, 그거를 좀 한 1주일 정도치, 뭐 적으면 3일 정도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 봤어요. 뭐 한국에서는 보험 처리가 다 되니까 약국 가면 몇천 원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가기 전에 병원을 들려서 감기, 두통, 해열제 약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샤워기 헤드인데요. 필리핀이 물이 좀 안 좋아요. 물이 좀 석회질 물이 있다 보니까 좀 우리처럼 좋지가 않고 좀 시원하지 않습니다. 샤워를 하더라도 개운한 맛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 샤워기 헤드나 필터 같은 거 요즘 학생들이 많이 가져가는데요. 심지어는 뭐 관광객들 3-4일 다녀오는 관광객들도 챙겨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호텔에서도 이렇게 교체해서 쓰는 사람도 좀 있어요. 모님이 예민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샤워기 헤드하고 필터 몇 개만 좀 구입해 가시면 현재 가서 말씀 주시면 저희 스텝이 교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평소에 좀 물에 대해서 예민하다." 이런 분들은 샤워기 헤드랑 필터를 한두 개 정도 챙겨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샤워기 헤드를 가니까 수압도 좀 세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이제 모스키토 뭐 이렇게 모기 퇴치제 이런 약이 있던데, 현지에 가도 구입할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좀 효과 좋은 걸로 하나 구입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전염병은 모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저기 미리 좀 준비해 가시면 모기를 안 물리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해 가시면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특히 밤에 좀 바르고 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수화물 규정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타고 가는 세부 퍼시픽 항공은 수화물 규정이 기내 수화물 7kg에 위탁 수화물 20kg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갈 때도 마찬가지니 필리핀에서 끝나고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니까요. 갈 때 최대한 적게 챙겨가야 올 때 짐을 20kg에 맞출 수가 있어요. 갈 때 20kg 꽉 채워가면 올 때는 20kg가 분명히 넘을 겁니다. 그럴 때는 뭐 버리지도 못하고 또 가져오지도 못하는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갈 때 최대한 좀 줄이면 좋겠고요. 옷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지에서 입고 나중에 버릴 수 있는 옷들로 챙겨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좀 입고 현지에서 올 때는 좀 버리고 할 수 있는 것들로 챙겨가면 다른 물건으로 좀 대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올 때는 뭐 기념품도 좀 사고 선물도 좀 지인들 선물도 사고 좀 그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때 최대한 적게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화물이 20kg가 넘어가면 이 부분은 오버차지를 내게 돼요. 그래서 비용이 뭐 적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에 꼭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21, 2kg 이 정도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25kg가 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요금을 차지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요금을 물지 않으려면 기내에 최대한 많이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좀 많이 번거롭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내일부터 인제 짐을 싸시게 될 텐데, 짐 쌀 때 기내 반입이 안 되는 물건과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는 금지 물품들이 구분해서 싸야 돼요. 그래야 인제 공항에서 막 짐을 풀러서 짐 정리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기내에 못 들고 가는 물건이 액체입니다. 액체나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이나 세면용품 같은 거가 100ml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당연히 위탁수화물로 보내야 되고요. 작은 것들은 기내에 갖고 가셔도 되는데요. 우리 지퍼백, 투명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이거는 다 위탁수화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내에 갖고 가지 못하는 물건 중에
바위나 칼, 사실 사무용 칼을 껴본 적도 있어요. 바위, 칼, 손톱깎이, 골프공, 그다음에 농구공 이런 것들 다 기내에 못 들고 갑니다. 압력 때문에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들은 수화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화물로 챙겨주시면 되겠고, 단 이제 보조 배터리나 전자용품 같은 경우에는 기내 수화물로 보내면 안 돼요. 위탁 수화물로 보내면 안 돼요. 이거는 기내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할 때 물어볼 거예요. 수화물 가방에 보조 배터리 있는지. 그러면 있으면 빼야 되니까 반드시 이거는 사전에 짐 챙길 때 기내용으로 갖고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위탁 수화물은 분실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분실되거나 또는 다른 행선지로 가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현금이나 귀중품 등은 당연히 넣으면 안 되겠죠. 현금이나 귀중품은 당연히 기내로 내 몸에 소지하는 가방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여권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헷갈리는 물건들이 혹시 있으면 이게 보면 항공보안 365라는 사이트에서 물품을 검색해 보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조회가 되니까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국 당일 미팅 일정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국내대학교에서 2명 학생들 출발하시게 되는데 저희 그날 같은 비행기로 바콜로드까지 저희 김광석 이사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바콜로드까지 가기로 스케줄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6월 25일 새벽 5시 30분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맨 서쪽에 M 카운터 쪽에 보시면 여기가 세부퍼시픽 항공 체크인 카운터거든요. 여기까지 5시 반까지 와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전화번호 써놨기 때문에 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시면 김광석 이사님께서 학생들 체크인부터 플로드 가는 일정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새벽 5시 30분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출발하는 지역에서 5시 30분까지 도착하는 교통편을 꼭 알아보시고 또는 뭐 아빠가 태워주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5시 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달라고 미리 좀 말씀을 주시고요. 이날 늦으면 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꼭 시간 약속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출국 전에 한 번 더 공지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인천에서 출발해서 마닐라 경유해서 바콜로드에 도착하면 약 4시가 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짐 찾고 나오면 한 4시 반 정도 될 텐데요. 바콜로드 도착하시면 저희 현지 원장님께서 학생들 데리러 나와 있습니다.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 학생들 도착하면 바로 픽업해서 기숙사로 데리고 갈 거고요. 기숙사까지 거리는 공항에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멀지 않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하시면 바로 짐 풀고 방에다가 짐 좀 정리한 다음에 저녁 식사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니까요. 식사하시고 좀 저녁에 좀 쉬셨다가 월요일부터 공식 일정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첫날 공식 일정인데 아침 식사하시고 레벨 테스트 합니다. 이 레벨 테스트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수업이 정해지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는 꼭 잘 보셔야 돼요. 뭐 잘 본다는 의미는 점수가 높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본인의 실력에 맞게끔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이 구성이 될 거고 선생님이 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레벨 테스트를 너무 대충 본다거나 또 너무 잘 보려고 하다 보면 본인 레벨하고 안 맞는 수업이 배정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고 레벨 테스트는 모의 토익과 인터뷰, 장문 테스트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은 거의 레벨 테스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심 식사 이후에 현지 생활에 관련된 팁 또는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한 번 더 실시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오리엔테이션 잘 받으시고 학생들과 같이 저희 담당 선생님과 시티 투어, 환전하고 쇼핑몰 가서 물건 생필품 구매하고 이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 마치고 그날 쉬셨다가 화요일부터 아침부터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4주 전체 일정인데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6시간에서 7시간까지 수업이 계속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 날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삽입되어 있는 기본적인 문화체험 액티비티가 좀 있어요.
이건 다시 한번 또 표로 안내를 드리겠지만 뭐 만복할 온천에 다녀온다거나 바콜로드 유적지 루인스에 다녀온다거나 이런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일정표가 나와서 진행이 될 거고 일정 중에 전체 일정 중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7월 셋째 주에 진행되는 보라카이 투어 3박 4일 일정이거든요. 이 일정은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저희 관리자와 함께 보라카이까지 다녀오는 투어가 됩니다. 보라카이를 가지 않으면 정규 수업 그대로 일정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주차에 모의토익 있고요. 레벨 테스트 다시 한번 있을 거고 금요일 날은 정규 수업 이후에 졸업식을 간단히 진행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토요일 날 체크아웃이 아니고 토요일 체크아웃인데 학생은 금요일 날 밤에 나오기 때문에 졸업 끝나자마자 짐 싸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주차 금요일 날 졸업식 마치고 짐 싸서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간다. 이 공항까지 갈 때도 저희 학원에서 차량으로 도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만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는 인천에 도착할 거고요. 자,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당 5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수업 시간표는 학생들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현지에서 레벨 테스트 한 다음에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은 아침 7시부터 8시, 점심 1시간, 저녁도 1시간씩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식사 시간이 벗어난 시간에는 식사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금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밤 10시, 그리고 일요일도 밤 10시까지 복귀를 하셔야 되고요. 바콜로드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서 멀지 않게 한 15분 내로 다 올 수 있어요. 기숙사까지. 그러니까 시간 좀 잘 지켜주시면 좋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공휴일 날 전날 밤은 밤 11시까지 1시간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하우스키핑, 방 청소는 주 2회 진행이 될 거고요. 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침대 시트도 보내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교환 시기가 안 됐는데 너무 더러워졌다거나 물건을 뭐 흘렸다거나 이랬을 때는 따로 저희 시설 쪽에 말씀 주시면 교체해 드릴 겁니다. 기숙사 내의 와이파이는 무료 사용 가능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속도는 좀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가 현지에서 구입하는 안내해드리는 데이터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는 여기에 돼 있는데요. 현재 가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업 커리큘럼 1대1 수업이 4시간 돼 있고요. 1대6 수업이 2시간, 야간 수업이 1시간 들어있는데 아마 지금 학생들이 2명밖에 안 돼서 1대6 수업은 1대1로 교체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현지에서 스케줄 보고 레벨 테스트 후에 결정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야간 수업으로 1시간씩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 원하시면 진행을 하고요. 수업이 너무 많아서 예스 복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 주시면 드랍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릴 겁니다. 대신 하루 6시간은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학교 대학 사진인데요. 어, 수업은 여기서 진행이 안 되고 이제 버디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는 학교에 많이 갈 거니까 한번 일단 사진만 좀 보여드릴게요. 운동장이고요. 학교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처럼 굉장히 작아요. 운동장을 끼고 건물들이 좀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학교에 있는 카페테리아인데요. 이거는 1대1 강의실이고요. 이런 식으로 강의실, 1대1 강의실에서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룹 수업 모습이고요. 학교에 이렇게 도서관이 있어요. 자율학습실이 있어서 학생들 혹시 그 수업 외적인 시간에 공부하고 싶으면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오피스거든요.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꼭 오피스에 와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는 기숙사거든요. 기숙사는 좀 이렇게 건물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좀 처져 있는 형태라서 좀 답답함이 좀 덜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기숙사 앞에는 이렇게 가드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그 경비원이 24시간 지키고 있어서 학생들 통금도 나가는 것도 체크하고 들어오는 것도 다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금 시간 잘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이게 어겼을 때는 저희 이쪽 오피스에서 보고를 받거든요. 보고 받으면 바로 저희가 별점 조치하고, 이게 누적이 되면 퇴교까지 당할 수도 있는데, 아직 대학교 학생들이 퇴교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규정만 잘 지켜주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기숙사 3인실 방인데요. 여러분들은 둘이라서 아마 둘이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침대 비워놓고 양쪽 침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 안에 이렇게 책상이라든가 옷장, 그리고 냉장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주황색 3단짜리가 그 사물함이거든요. 여기를 시건장치 해야 되기 때문에 열쇠를 준비하시는 거고, 여기에 귀중품은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 안쪽이 욕실, 화장실입니다. 오른쪽에 사물함 보이시죠? 이거 한 칸 쓰시는 거고, 여기를 묶을 자물쇠를 준비해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어요. 화장실이고요. 세면장이 있고 온수기도 있으니까 뜨거운 물도 쓸 수 있습니다. 자물쇠 말씀드렸습니다.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 일일 3식 다 제공되고 있고요. 식사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매 끼 과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과일도 많이 드시고, 한식 위주로 식단이 제공되니까 음식이 맛이 없거나 뭐 못 먹을 정도 아니에요.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기숙사 식사를 하시고, 이제 뭐 저녁이든 주말이든 또 외식이 필요할 때는 나가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당. 음, 크진 않지만 저희 기숙사에 이렇게 운동기구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운동도 좀 하시고, 여기 헬스장 말고도 여기 정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원에서 걷거나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시면 나와서 좀 시간을 좀 보내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면 위험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숙사 바로 앞인데요. 앞에 이렇게 보면 세븐일레븐 또 편의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필요한 물건들은 세븐일레븐에서 간단하게 구입하셔도 되고요. 또 멀게 하는 곳에서 쇼핑몰도 있어서 쇼핑몰도 금방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학원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시티몰이라는 쇼핑몰인데요. 웬만한 물건들, 뭐 슈퍼마켓 다 있고요. 맛집, 식당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걸어서 오기는 조금 그렇지만 티ffany만 타면 세정거장, 대정거장이면 오거든요. 그래서 뭐 한 몇백 원 주면 티ffany 타고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간단히 와서 뭐 물건 필요한 거 있으면 사 가셔도 되겠습니다. 평일날도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SM몰이 오른쪽에 있고요. 아얄라몰도 있고요. 로빈슨몰도 있고 가이사노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콜로드가 뭐 마닐라나 세부만큼 큰 도시는 아니지만 큰 쇼핑몰들 이런 것들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영화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내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또 교통편이 세부나 마닐라만큼 트래픽이 심하지 않고 어, 먼 거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SM몰 내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홈플러스나 홈마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가보시면 뭐 길이 헷갈릴 정도로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서 다니셔야 되고,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릴 정도로 시간 보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뭐 식당들 다 있고요. 슈퍼마켓 있고, 옷, 의류 살 수 있고, 영화관 있고, 다 할 수 있는 게 웬만한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바콜로드 근교에 있는 뭐 휴양 시설이라든가 리조트 같은 것들 간단히 안내 드리는데, 뭐 캄프웨스터원이라는 테마파크, 뭐 누인스라는 유적지, 그다음에 뭐 리조트, 락카원이라고 해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차로 아일랜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학생들끼리 팀 짜서 다녀올 수 있게끔 물어보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파크도 있고요. 만복할 리조트, 온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티 투어 진행을 할 건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북할 온천도 투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 프로그램에. 이것도 같이 다녀오시게 될 거고요. 루인스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대저택인데
여기도 다녀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카이 여행은 선택사항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3주차에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가실 분들은 도착하시자마자 원장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봉사활동 2번 포함되어 있거든요. 맹그로브 플랜팅하고 고아원 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을 건데 정확한 일정은 현지에서 안내를 다시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우리 학생들하고 저희 필리핀 학생들하고 프로그램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학생들 현재 가서 아이들한테 나눠줄 뭐 조그만 선물이라든가 이것들은 미리 좀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밑에 말씀 못 드렸는데 현지에서 만나기 선생님들한테도 한국의 부채라든가 비싸지 않은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준비해 가시면 현지에서 현지인들하고 친해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숙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인실인데 2명이기 때문에 아마 둘이 쓰게 될 것 같고요. 기숙사 안에는 개인 침대, 사물함, 옷장, 에어컨, 냉장고, 욕실입니다. 식사는 1일 3식, 한식 위주 식단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빨래 일주일에 3번, 방 청소 2번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맞춰서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통금은 저기 앞에하고 좀 다르네.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통금 시간은 평일은 10시, 주말은 12시 이걸로 알겠습니다. 외출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외박은 사전에 허가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휴대폰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가시기 전에 현지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한국 휴대폰은 정지 신청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 어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114로 전화해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핸드폰을 정지시켜 주세요 하면 그 기간만큼은 기본 요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절약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핸드폰 일시정지 신청해 주시고요. 단 인천공항에서 만날 때부터 정지되면 안 되겠죠. 바클로도 도착 이후에 정지되게끔 시간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유심카드와 선불제 요금 사용 방식은 현지에서 원장님이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도착하셔가지고 안내받은 다음에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요금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24GB를 쓰는 플랜으로 신청했을 때 약 8,000원 내외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000원 정도만 내면 현지에서 데이터는 원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플랜으로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국 전에 예방접종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에 본인이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병에 걸리거나 아픈 학생들은 미리 맞아주면 좋죠, 당연히.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해외 출장이 많기 때문에 A형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파상풍 전부 다 접종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필리핀에 나가서 맞는다기보다는 당연히 맞아두면 좋은 부분이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미리 접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전염병은 모기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기 퇴치제 바르는 약 같은 거 좀 미리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 안전수칙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뭐 엄청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지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지만 뭐 현지인하고 좀 시비를 붙는다거나 좀 취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너무 고가의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금 목걸이라든가 금 팔찌라든가 뭐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닌다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요. 평소에 조심만 좀 하시면 되겠고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면 저희 연락처와 현지 원장님 연락처, 기숙사 주소, 그다음에 대사관 관련된 비상전화도 넣어놨거든요. 이 부분은 본인들도 잘 캡처해서 저장을 해두시고 캡처해서 부모님께도 뭐 가족 단톡방이 있으면 가족 단톡방에도 좀 올려두시고요. 학생들이 연락이 바로 안 될 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린다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고 또는 뭐 어디 여행 중인데 여보세요? 인터넷이 인터넷이 안 돼서 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럴 때 부모님들 많이 걱정하시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캡처해서 부모님께 전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필리핀 입국 신고서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전에는 비행기에서 이걸 나눠주면 다 작성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트래블 제도가 생기면서 이 입국 신고서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넣어놓은 이유는 혹시라도 기내에서 또 나눠줄 수도 있어요. 이게 항공사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눠주면 작성을 하는데 안 나눠주면 그냥 스킵하면 됩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아직 세관 신고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내에서 나눠주면 이 세관 신고서는 보시고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OT 파일은 다 카톡방에 올려놨기 때문에 핸드폰에 아마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내에서 열어도 열릴 거예요. 그래서 기내에서 볼펜 하나 준비해 가셨다가 이거 나눠주면 이거 보시면서 그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자, 수업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로 현재에서 안내를 드릴 텐데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석률 90% 이상이어야지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자, 이 수료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학생들이 꽃동네대학교에서 주는 학점도 받을 수가 없고 기존에 받았던 장학금도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괜찮아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석률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꼭 출석률 저희가 계속 한 번 더 강조 드릴 거니까 수업에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해 주세요. 통금 시간이라든가 생활 규정은 현지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받기 전에 저희 원장님 들어오셨으니까 먼저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제 찰리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 잘 하시고 오시면은 계시는 동안에 연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편하게 말씀 주세요. 그 트래블 원래 카드에 돈을 아예 싹 다 넣고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반 정도만 트래블 원래 카드에 넣고 반 정도 달러화 해서 가는 게 나은지 저는 반 여쭤보고. 정도는 달러를 바꿔 가시고 반 정도는 음, 트래블 월렛에 연결된 계좌에 넣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최소 감사합니다. 300불 정도는 달러를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 학생은 질문 없으세요? 혹시 기숙사 생활할 때 드라이기 같은 거는 따로 구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원장님 없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 준비해 가세요. 저렴한 걸로, 작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드라이기는 현지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요. 비싸지 않으니까 필요하시면 현지에서 사셔도 됩니다. 네, 또 질문 없을까요? 저희가 너무 완벽하게 OT를 했나요? 여기 그러면 시간이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OT는 마무리하고요. 혹시 궁금한 것도 준비하면서 생기는 거 있으면 단톡방이나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톡을 주셔도 되고요. 전화를 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일요일 날 아침 새벽 5시 반에 오는 거 절대 늦으시면 안 돼요. 그것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오실 때 여권 잘 챙겨 오시는 거. 나머지는 준비 안 해도 현지에서 다 준비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건이 없거나 시간에 늦어버리면 출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신경 써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아,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네. 저기, 그, 한슬이랑 제가 버스 탄 시간에 네. 3시 20분 차를 타는데 5시 반에 도착하거든요. 네네네. 예. 인천공항에. 혹시 예.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가면 될까요? 아, 그렇죠. 30분이 왜냐면 조금 같이 오버될 오시니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조금 늦으면 카톡을 알겠습니다. 주는 걸로 할게요. 네, 제가 가기 알겠습니다. 전에 저희 김광석 이사님하고 저희 단톡방에 네, 들어와 있거든요. 단톡방에 네네네. 남겨주시면 돼요. 저희 10분 네, 늦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크가 아,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네, 예, 제가
지금 제가 여기 그 일정에 그 보라카이 네. 여행을 그 안내를 드렸는데, 그 7월 달이 그 또 여기 필리핀이랑 그 보라카이 뭐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그 성수기 기간이라서 제가 지금 다른 학교도 그 미리 지금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보라카이 여행에 대해서 참가를 하실 건지 혹시 뭐 네. 결정하셨으면은 예, 아직 아니면은 한슬이랑 저랑 가기로 해가지고, 네, 갈 것 가시기로 같아요. 네, 결정하셨어요? 갈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